러시아 정부가 결국 국가부도를 선언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고 외신 및 해외 정치인들이 평가합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 중에서는 한국 정부를 존경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외화로 발행한 국채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까지 이 의견을 거들었습니다. 지난 10일 러시아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며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잇따라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렸습니다. JP모건은 러시아의 첫 번째 고비를 오는 16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러시아의 달러 표시 채권 1억 1,700만 달러에 이자 지급 만기일입니다. 국제금융센터의 러시아 국제 디폴트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는 오는 16일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포함해 달러화 국채이자 7억 3천 달러를 이달 중 지급해야 합니다. 4월에는 원금 20억 달러와 이자 1억 3천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6,300달러가량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제재로 서방에 예치된 러시아의 외화 보유액 접근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외화 보유액은 미국 국채, 금 등에 주로 투자돼 있는데 이를 달러로 현금화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현 단계에서 러시아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외화 보유액은 300억 달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비후 후 국가에 대해서는 이자를 달러 대신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후 후 국가는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기로 한 48개국으로 한국을 비롯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사실상 러시아 채권국 전부입니다. 하지만 달러화 국채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옵션 조항은 없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기관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받아야 할 돈은 1,210억 달러입니다. 이 중 유럽 은행이 840억을 빌려줬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147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러시아에서 손실을 본 IB들이 신흥국 투자를 철회할 경우는 신흥국의 주가와 환율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선호하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동유럽 경제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신흥시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풍지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지난 10일 미국 자산운용사 샌더스 모리스 해리스의 조지 볼 회장을 인용해 투자자들이 가능한 한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신흥시장 투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할 것이라며 재정적인 것보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승훈 연구원도 러시아 디폴트 영향이 해외로 전염된다면 이미 단기 외채 비중이 높으면서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통화 가치가 급락한 곳이 될 것이라며 터키, 헝가리 등은 최근 신용부도 스와프가 급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국가부도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게 현실이 되면 한국이 중심에 있기 때문으로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보고 있다며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제재 이후의 일로서 한국이 평화를 지켰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드디어 끝을 향해 가는 건가요? 나라가 거덜나도 여러 가지로 책임을 지기 쉬운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나라의 현실은 여러 나라에서 보면 무슨 실험인가 싶군요. 선진국이고 곧 기축통화가 될 것 같으니 괜찮아요. 한일 통화 스와프도 필요 없다고 하니 뭔가 방법이 있나 보죠. 높은 곳에서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장래가 기대됩니다. 그 사이 반드시 한국은 통화 스와프 이런 것을 여러 개 주문해 올 테니까 그때는 무시하면 됩니다. 말 안 붙이려고 다케시마 일이나 이런 거 저런 거나 말하는 애들 얘기는 절대 듣지 마. 착한 외교는 빨리 그만두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일본을 괴롭히고 있는지 알잖아. 아직도 이러는 걸 보니 일본 정치인이 몸을 다잡고 거절하는 거, 계속 한국하고는 거리를 두겠다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빨리 기축통화국이 되어주세요. 한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을 제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기축통화가 되지 않는 게 이상하군요. 그나저나 자력으로 로켓을 쏘든지 노벨상을 타든지 해보세요. 조작 사실을 이유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나라님. 역시 지금의 엉망진창인 나라를 다시 세우기는 힘들겠네요. 문 씨가 5년간 파괴한 경제, 외교를 검증할 것도 없이
한국을 망가뜨린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파탄에 일본이 변함없이 과거사를 들고 나온 것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처럼 반발하는 논조를 폈지. 당연하듯이 이 두 사람도 일본 우익배들처럼 과거사 은폐로 날조하고 있는 데 대해 한마디도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더 이상은 이다인종 혼교 종족에 엮이지 않고 싶다고 절실히 생각한다. 이 나라는 설령 일시적으로 친일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 정부 및 사법부까지도 믿을 수 없는 나라다. 트집만 잡는 불성자 행보는 푸틴 러시아나 김조선, 진핑중화와 같은 부류, 상종할 필요는 없다. 일본에 울며 매달리는 한편 덮어 씌워오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 확실하게 디스턴스를 유지합시다. 윤석열 씨는 우선은 사라진 플로우르 화수소의 행방과 레이더 조사의 원인을 밝혀 도쿄 올림픽에서의 결례에 사과하는 것이 중요해. 전 정권이 북한과의 통합을 위해서 동일한 경제로 밀고 나간 바 있고 더욱이 한일 단교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문 정권은 한국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이권 노조와 시민단체를 탄압하지 않고서야 말이 됩니까? 그가 대처 발의에 강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의회도 걸림돌이지만 문재인이 키운 압력단체가 윤 씨를 가로막을 겁니다. 더군다나 독직 천국이니 말이죠. 한국과 관련된 리스크는 일본 정부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지도. 진정한 외교는 국익을 중시합니다. 국익이 되지 않는 외교는 세금의 낭비이니 한국을 빨리 무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자민당도 끝날 기미가 보이는 거죠. 기시다 씨도 제발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모든 것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가 급속히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나쁜 건 남 탓이라는 대합창은 그칠 생각이 없다. 다시 한번 말한다. 누가 대표가 되어도 이는 변하지 않는다. 불쌍하게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기존 리스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세계가 판단할 것이다. 부디 일본에서 빨리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자국 문제는 자국에서 해결해다오. 일본은 빨리 단교했으면 좋겠고 일본 국민은 한국산 경제정책이나 외교에 관심이 없다. 유일하게 흥미가 있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장래뿐이지. 한류의 걸쭉한 결말이 기다려진다. 최소 30년 정도는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비평만 하고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국민성이 고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쪽은 경제가 주저앉을 때마다 반일을 접고 친일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제 일본도 그런 이중적인 한국의 우호적인 자세는 무리임을 자각하고 포기해야 한다.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지. 러시아든 한국이든 남모라 할 게 아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그들에게 당해왔으면서 아직도 단교 생각은 없는 건가? 정말 바보 같은 정부가 따로 없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국가부도 가능성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